안녕하세요, 맞상무입니다.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GM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MO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유전자 변형 생물입니다. 동물과 식물 다 있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는 식물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작물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GMO 작물은 생산성을 강화하고 상품의 질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끊임없이 인체에 대한 유해성 시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변형하고 종자 개량은 어떻게 다른가? 인류 농사의 역사는 계속된 종자 개량의 역사입니다. 좀 더 우성의 형질을 다음 때에 전달을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는 건데요. 종자 개량도 이런 식으로 우성 형질을 개량을 해가는 거고, 그런데 수천 년 수만 년 이어온 우리 종자 개량의 역사대로 그 자연적인 시간에 기반을 두는 거죠. 그런데 유전자 변형 같은 경우는 지금껏 나오지 않은 새로운 종의 식물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하 20도에서도 얼지 않는 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1년 내내 한겨울에도 별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괴물 같은 또 생명체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GMO 작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에 단계적으로 변형돼야 될 것이 짧은 기간 동안에 개량되고 새로 생산되는 것, 이것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GMO 작물을 경계하는 이유가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연구 결과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MO 농산물을 수입하기 시작한 그 90년대 중반부터 소아암, 당뇨, 자폐증 등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늘었다는 또 주장이 있고요. 프랑스의 세랄린이라는 과학자가 쥐를 가지고 한 실험에서 24개월간 GMO 옥수수를 먹였더니 암이 3배 정도 증가를 했다. 이런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NAS에서는 장기간 섭취를 통해서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발표를 2016년 5월 18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랄린 실험 같은 경우도 18개월 이상 된 쥐는 원래 암 등 여러 가지 발병이 많기 때문에 대조군으로 옳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모든 논란이 그렇듯이 확실한 증거나 확실한 연구 결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GMO 농산물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 생산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양을 늘려서 기하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사료도 많이 생산을 해서 고기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또 남는 식물들은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 쓰기 때문에 지구의 자원 고갈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은 현대 과학으로는 GMO의 유해성을 명백히 밝힐 수는 없으나 점점 우리 몸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생태계 파괴와 자연적인 섭리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GMO를 얘기할 때 몬산토라는 미국의 거대 종자 회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유 품종이라고만 알고 있는 청양고추도 몬산토의 소유이고요. 금싸라기 참외, 삼복 꿀수박을 가지고 있는 흑농 종묘도 몬산토로 넘어간 지가 꽤 됐습니다. 몬산토의 개발과 판매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식물을 죽이는 제초제를 개발하고 또 그 제초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종자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데나 심어도 그 제초제를 뿌리면은 풀 없이 그 생물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유전자 조작 생물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몬산토 종자로는 콩을 심어가지고 그 콩을 따가지고 다시 심으면 절대로 다시 콩이 나지를 않습니다. 매년 몬산토에서 종자를 구입해야만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GMO 농산물이 이런 식으로 개발되어지고 재배된다는 것에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GMO 원료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거는 목화, 유채, 사탕무, 콩 이렇게 대표적으로 수입되는 작물들인데요. 이거는 제품에 다 원료로 들어갑니다. 면화 같은 경우는 면실류로 해서 통조림에 들어가고요. 유채는 아시다시피 카놀라의 원료고요. 사탕무는 각종 당으로 들어가고, 콩은 두부의 원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MO 원료가 들어있는 제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비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2월부터 GMO 표시제를 다시 변경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에서 5 표시제, 첫 번째로 많이 들어간 원료부터 5번째로 들어간 원료까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걸 바꿔서 지금은
유전자 변형 DNA가 나오는 모든 원료에 대해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만 보면 완전 표시제로도 볼 수 있지만 가공을 해서 DNA가 남아있지 않거나 또 GMO 원료가 가장 많이 쓰이는 식용유, 당류, 간장, 변형 성분, 주류 등은 이 표시지에서 제외가 돼서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조작 작물과 그로 만든 원료 그리고 표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리뷰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참 죄송합니다. 항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끝내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현상만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뿔 투뿔로 대변되는 소고기 등급제와 마블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맞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